저는 윤석열 한동훈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회담이 아주 보기 흉하게 진행이 되고 그 후유증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측을 하면서 만약 이번에 이 회담에서 획기적인 탈출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식물화로 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분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불길한 예측이 들어맞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일찍 보기 힘든 정도의 분열 구도입니다. 정권의 1인자, 2인자가 이렇게 임기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정면 충돌할 예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법 리스크에 지금 빠져 있고 11월에 중요한 선고가 두 건 나오게 되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길을 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K 목장의 결투, 여기에 전국이 흉흉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된다는 이야기를 두고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이렇게 주시하는 가운데 정치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주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크지만은 여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감정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의료 대란 해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의료 대란 해결은 뒷전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하면 코너로 몰 것이냐 하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렬한 지금 반발을 부르니까 이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고 한들 손에 쥐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기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든 다 이재명을 돕는 겁니다. 적전 분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후백제를 만든 견훤이 말년에 60대 후반입니다. 말년에 장남무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장남무는 자신을 후계자로 세울 줄 알았더니 동생을 후계자로 세우니까 살기 위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견훤은 탈출을 해가지고 적국인 고려로 갑니다. 왕건에게 항복합니다. 왕건은 견훤을 아버지 뻘로 모시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 936년이죠. 그 다음에 견훤과 왕건이 고려군을 이끌고 후백제 이제 정벌에 났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결전을 해가지고 견훤의 아들 신금이 이끌던 후백제 군을 아주 격파를 하고 신금은 항복을 합니다. 자, 견훤은 아들에게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왕건이 항복한 신금, 견훤의 아들 신금을 죽이지 않고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견훤이 그 몇 달 후에 뭐 등창으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이재명보다는 한동훈을 더 미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이재명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거꾸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이재명과 손을 잡든지, 이래저래 이재명에게 유리한 좀 구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 아쉬운 게 한동훈 대표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큰 정치를 하지 않고 좀 여기는 소홀히 합니다. 아주 감정적인 이 대통령의 부인을 어떻게 하는 여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감정적 싸움판이 된 가운데,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틀 만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간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 우파가 침몰한다고 언급한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은 홍 시장이 한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 거론되는 만큼 한 대표를 견제하는 공동정선을 형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때 홀대 논란이 일었던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파인그라스가 아닌 집무실에서 홍 시장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보다는 홍준표 시장을 더 우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어제 한 대표와 친한계 만찬 회동에 대해서 무슨 개파 보수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패싸움 양상이 노골화되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쫙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분석에 의하면 현재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 친윤계 그룹 수가 비등하다고 그럽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중진, 조경태, 서범수, 박정하 의원 등 21명 정도고, 친윤계 의원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김민전 등 25명 정도고, 중립지대에는 62명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자, 친윤계란 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핵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 김기현 대표를 앞세우면서 그 라이벌 되는 안철수, 나경원을 젖히면서 만들어낸 말이 친윤계 아닙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 전부 다가 친윤계인데, 거기서 김기현 편을 안 드는 사람을 반윤계로 몰고 나경원 의원을 반윤의 우둔머리로 모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제원 등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 언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친윤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친윤계였는데, 친윤계 하다 보니까 친윤계가 생기고 한동훈파가 생기고, 바로 친윤이란 말을 만들어낸 윤핵관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간신들이 아부 경쟁을 하면은 그 권력자는 기분이 좋겠지만은 결국 망칩니다. 아부로서 망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회담을 망친 게 그 자리 배치 아닙니까? 그런 자리 배치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맡은 겁니다.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훈계하는 것 같은 자리 배치를 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 하는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내보냈다가 완전히 언론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도록 한 자, 그 자가 바로 간신이고 그 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맞춘다면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으로 가든지 탄핵당하든지 하야하든지 또는 아주 확률은 낮지만은 기사회생하든지 4개의 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 저도 이제 친윤이란 말 쓰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세력을 탈당시켜가지고 별도의 정당을 만들든지, 그러면 분당이 되는 거죠.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지금 언론을 얻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주도로 말하자면 윤석열 제거 작전을 펼친다는 거죠. 제거 작전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다음에 여론이 악화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답니다. 탈당. 분당 또는 대통령 탈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약 탈당한 또는 탈당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면은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립니다. 대통령이 버틸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든지, 아까 견훤처럼 이런 아주 가변적인,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계산은 뭐냐? 이런 여론 악화를 바로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판사들을 압박해서 이재명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1차 목표겠죠. 이제 주말부터 또 대중 집회를 해가지고 윤석열 타도 운동은 또 장외에서 벌어질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계산으로는 요 틈을 타서 뭐 개헌, 대통령 중임제 또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든지 하는 개헌을 통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방식, 아니면 기회를 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켜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므로써 사법 리스크를 일단 극복하는 그런 가능성, 수많은 가능성이 지금 올라 있는데 큰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입니다. 의료대란은 이런 정국과 상관없이 별도의 트랙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는 김윤 의원이 만든 어떤 청사진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아닌 의료개혁의 말하자면 불을 질렀다는 이런 평판이 있었는데, 의외로 민주당 김윤 의원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번 의료 대란으로 첫 2달, 지난 2월과 3월에
초과 사망자가 1,700명이 나왔다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1,7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윤석열 때문에. 2달 만에 그래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란 존재 자체가 김일성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을 죽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저의 전망이 또한 적중하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1,700명이 더 죽었다고 하면은 1년으로 하면은 한 10,000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때문에 10,000명이 죽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병철 변호사의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의료 대란으로 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 의사들이 한국 보수 세력의 핵심이니까 의료 대란이라는 일종의 내부 총질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대혼란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대통령이 힘은 그래도 남은 힘은 있으니까 그 남은 힘으로 보수 세력 전체를 그냥 와해시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데, 한동훈 대표의 성격 또한 지기 싫어하는 파락군, 서울 파락군 출신의 독특한 성격, 그게 또 특수부 검사를 통해서 그 성격이 더 굳어지고, 그래야 두 특수부 검사들끼리 싸우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 각자가 이 각자 도생하는 기분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세력으로서는 이제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고 지키려는 보수층은 있습니다. 보수층은 있지만 정치화된 세력으로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는 보수층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성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 청와대에서 뛰쳐나온다든지 이준석 몰아낸다든지 의료대란을 불을 지를 때 왜 우리는 말리지 않고 박수만 쳤느냐.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